오늘 국민의힘의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모두 출동하시고 또 이 정책이 워낙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라서 제가 사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현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오늘 토론회가 갖는 주제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요. 또 특히 현재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시는 전국의 또 시도 회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더더욱 이 자리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개최에 함께 해주신 우리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님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우리 박지웅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귀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김덕래 선임연구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사회를 맡아주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우리 차관님 그리고 오늘 같이 토론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우리 명지대의 우리 근대중 교수님,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서명교 우리 주택건설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송인호 KDI 소장님, 차학봉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집값과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대로 또 집이 없는 분은 집이 없는 분대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로 출범했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을 정상화시키고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시키고 또 잘못된 대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과 상시, 이거는 우리 시장경제 원리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능력에 맞게끔 어디서나 자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선 등 우리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분석을 하고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부담이 상승되고 있고 또 건설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맞물려 가지고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저성장 등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불균형 또 지역 간 세대 간의 격차 확대를 고려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시되는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제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입법 과제를 추진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또 바쁜 시간을 내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동산 장관님 한번 인사하시죠. 다들 환영을 하시는. 그만큼 우리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만 하는 도중에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님이신 이준석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전국 시도의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 추병직입니다. 먼저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여러 기빈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오늘 이렇게 시적절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축사를 해 주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재홍 협회 회장님과 각 시도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 정부 공약인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포함하여 국토교통정책 전반을 총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원희룡 교통부 장관님께서도 함께하셔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세제 강화와 경쟁규제 위주로 주택 정책을 폈고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고 젊은 층을 포함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과 주택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 금리, 주택 수급 등 주택 시장 내적인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유동성 축소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은 불투명하고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와 공급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요 역제에 집착한 과도한 세제 및 대출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공급 규제 요인도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해 확실한 택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분명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공공은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향 못지않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지부리로 토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주택산업연구원 김정래 실장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정부, 학계, 언론계,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참 우리 신정부 출범한 뒤로부터 우리 정부의 제일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 제가 뵐 때마다 가끔가다 부동산부 장관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장관님께 많은 압박을 드리려고 이게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미래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공부했지만은 보통 해외에서든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동심원 구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도심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수도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은 왜곡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장의 왜곡 때문에 주택 시장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동심원 이론을 펼치기에는 서울 외곽으로 둘러쳐진 그린벨트의 존재라는 것도 상당히 왜곡 요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밖으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뻗어나가면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어떤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외국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일수록 소형의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구조로 주택 구조가 확립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산과 압구정, 여의도 이런 곳에 은퇴 생활자들이 많이 사십니다. 정작 집에는 도심지에 사시면서 주말만 되면 골프채 들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국토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그분들은 주말이 되면 골프채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지만은 화성과 파주 거의 50km씩 되는 거리를 출퇴근 거리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 지금까지의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결국 세대별로 맞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보통 주택 보급률 통계 같은 아주 단편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정책을 살피기도 하지만은 그 기준이 되는 적정 주택이라고 하죠. 소위 디슨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택 통계에 산입하는 모든 주택을 젊은 세대는 적정 주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고 한 번 일생에 산다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신축 주택을 찾아가지고 제 고향인 상계동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결국 이기 신도시 이렇게 밀려나고 그래서 외곽에 사는 형태로 주거 환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저희가 약속했던 도심지 용적률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왜곡 구조를 바로잡는 것에 주택 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주택 보급률이라는 산술적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세대별로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가정에 살고 있느냐, 원하는 형태의 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제가 굳이 비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그런 통계를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하기만 하고 실제 시장에서 있는 수요를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생에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집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정책 주안점을 주기를 저는 여당으로서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실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오늘 토론회도 그렇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다시 저희 원내대표님은 이런 토론회에서 나는 합리적 대안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지원하고 또 그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요. 조금 전에는 낚시협회 주최도 하고 오늘은 지금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게 무슨 만능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잘 모르면서 이거 아는 척 하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이 문제는 아마 저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돈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정말 좀 집중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집중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제일 실패한 정책이 뭐냐 했더니 1위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그러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1위가 뭐냐 하니까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동산 시장의 교란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면은 수도권 표심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2번 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시고는 잘 안 해가지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항상 새로운 걸 좀 추구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원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수요 중심 일변도의 뭐 수요 억제 중심, 그다음에 뭐 금융 부분, 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또 그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확 떨어지면은 우리 원희룡 장관님한테 모든 비난이 또 다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원 장관님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손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일단은 부동산 세제 부분을 빨리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특히 서울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하고 좀 더 규제 완화해서 조금 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가구가 분화가 되고 이럴 경우에 이 예측을 좀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대책을 지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부터 미리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뭐 전문가들 다 오셨으니까 안 잘 제시해 주시고 그 안을 우리 원희룡 장관님이 받으면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입법화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이현승 국토위원장님, 대한민국의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이 국토, 주택 이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오로지 국토위만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승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의 이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니까 이현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님, 제가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그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요, 여야를 특별히 편가르지 않고 늘 포용하시려는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하고 닮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면 우리 후반기도 상임위원장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좋은 정치를 위해서 더욱더 활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축사를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이준석 당대표님, 또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후반기 간사를 맡으실 우리 김정지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앞으로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틔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선호도가 있는 곳, 도심,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에 있어서도 공공일변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내 집 마련을 꿈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주거 신분 사회로 절망의 벽을 만들고 있는 우리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틔우기 위해서
청년주택 사업 모델과 이에 대한 금융상품 등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층들의 자산 형성 기회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제와 금융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제와 금융은 우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거시 경제부처들의 일차적인 소관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맞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없는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일선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그동안 쌓여있는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협력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의 한 축인 주거 복지 정책도 공공 임대주택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한 시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주택시장의 관계자들, 종사자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빛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요. 활발히 소통하면서 늘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비록 비판적인 평가라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를 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의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과 토론 내용도 저희들이 꼼꼼히 기록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소중한 양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새 정부 주택 정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원회관이 다 일로 옮길 것 같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오셔서 새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에 새로운 기점이 마련되지 않겠냐, 상당히 상기된 기분으로 간단히 인사말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만여 전국 주택업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재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들이 민간 부분 주택 공급 후 약 6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현승 국회의원님과 종안하는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국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님 가셨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님, 송원석 원노수석 대표님,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많은 분이 이렇게 와서 저희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일일이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오늘 사회자분께서 소개가 정확히 정립이 안 돼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굉장히 혼선이 많이 가는데 좌우간 의원님 개개인을 다 호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시간 관계상 자꾸 많은 분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전문가로 모신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님, 발제를 맡아주신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실장님, 토론회 해주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님, 국토부 김영환 국토부 주택정책관님, 송인호 KDI 소장님,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님, 아울러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주택건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정부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모색하기 위해 이현승 국회의원님이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여 새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업계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주택정책이 지난 정부 고강도 규제 위주에서 탈피하여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택시장 정상을 위한 각종 제도와
세제, 금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시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학계와 업계, 국회,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주택시장 정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현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와중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특히 전국에 오신 주택업계 대표님의 회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